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박찬종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초과학연구원 송충환 정책기획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장재 정책연구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이병민 교학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강현호 연구개발특구 과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대전광역시 문창용 과학특구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총 7분께서 대전시 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토론을 하시고 정책 발표하실 텐데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마이크를 5대 좌장이신 이창기 대전 발전연구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깥 날씨 아주 덥습니다. 폭염이 지금 기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왕이면 도중에 가지 마시고 힘드시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끝나면은 2층에 저희가 뷔페를 준비를 했습니다. 2층 내려가시면 왼쪽 편에 그랜드 볼륨 맞은편 쪽에 저희가 뷔페를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시원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려면 건강에 좋으니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앞에서 두 분이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민아 교수께서는 벤처의 표신제, 이민아 교수께서 창조경제에 대한 정말 개념 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조경제가 좀 어렵다 또는 안개 속이다 이런 말을 해왔는데 잘 정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력이나 상상력,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 특히 ICT와 다른 산업들이 융합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또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경제가 바로 창조력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고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의潘일환 박사가 대덕연구단지가 진화된 과정과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계평에서 선도해보고 협박공화되수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얘기해 줬습니다. 40년 전에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약 40조 원이 투자됐고 그리고 창조된 국부가 약 400조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국부를 창출한 공간이 바로 대덕연구단입니다. 특히 1993년 20년째 되는 해에 국제 엑스포를 우리가 열게 돼가지고 정말 대전의 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대덕연구단지가 도약하게 되는데요. 2005년에 특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특보로 지정되면서 기술 사업화라든지 기관 간의 연계라는 많은 일들을 도모하면서 정말 특보의 여러 가지 생산성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20년을 맞이하는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열매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마침 20년 동안 과학공원을 무엇을 쓸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번에 IBS 과학벨트 사업의 상징적이고 얼굴이 기초과학연구원이 과학공원에 입지하게 되면서 과학공원의 문제가 풀리고 또 그걸 통해서 국제과학기술과 답보 상태였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돼서 3조 원이 그야말로 우리 대전 지역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은 또 대덕연구단지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했고 창조경제 전기기조 도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6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토론자들이 앞으로 대덕특구가 창조경제 전직기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분에게 약 7분 정도 우리 토론 시간을 드리면서 맨 먼저 유명한 대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박찬종 본부장님부터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덕특구본부장 박찬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된 인연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장님도 20년 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20년 전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이 엑스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아까 황혜란 박사님이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쓰실 때 엑스포체를 쓰셨는데 아마 그게 의도적인 엑스포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엑스포 서체를 디지털화 시켰던 공로로 제가 그 당시에 엑스포 성공 개최 기념으로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게 아마 20년 전에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대덕 특구에 제가 자리 잡으면서 여러 가지 일이 해왔습니다만 특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발표회가 나왔지만 추격형으로 저희들이 그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40년 전부터 연구단지를 개발을 해왔고 그 엑스포 93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에 뽐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모범 사례로서 그동안 40년을 지나고 나니 모범 사례로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만 앞으로 40년은 모범 사례보다는 앞으로는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는 전진 기지 역할을 충분히 대전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이 연구단지가 자리 잡지 않았으면 뭘로 성공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교통의 중심 도시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40년 전부터 특구가 자리 잡으면서 연구단지가 자리 잡으면서 과학도시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40년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대전시로 발전되기를 제 나름대로의 소망입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됐으면 좋겠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제 나름대로 대전이 3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가. 저희들은 그동안 그 연구단지에서 나온 기술과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그 창조성의 기반이 되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술과 아이디어가 많은 도시로 더 명성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합니까? 새로운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이 많은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대전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공 사례,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던, 그리고 실패했던, 실패 사례도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도 우리가 아까 이민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실패가 도전을 위한 하나의, 그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굵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전이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냐. 그야말로 기술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창업들이 많이 이루어진 도시. 그래서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그러더군요. 대전을 과학기술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과학기술 기업도시를 좀 표현해달라 이런 말도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화야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기업과 연결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업의 중요성을 박찬종 본부장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정책기획본부장이신 송주환 박사님한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를 맡은 송주환입니다. 박찬기 원장님께서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듯이 이민아 교수님께서는 이제 창조경제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잘 맥을 짚어주셨고요. 또 우리 황혜란 박사님은 아주 이 대전이 엑스포 20주년을 맞아서 이 특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대전 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우리 이 대전이 창조경제의 중심, 전진기지가 될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전에 좀 중요한 게 이 대덕 특구가 있습니다. 대덕 특구가 올해 만들어진 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년이 이제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막 이런 기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왜 대전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느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들도 보면은 그
그런 연구 역량을 가진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기업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뭐 한 30년 내지 40년의 시차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실리콘밸리도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만들어진 지 40년이 되는 올해부터, 그러니까 저는 KTX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이 연구단지 쪽으로 보이는 그 벤처단지들, 기업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는 서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이 대덕 특구가 만들어진 지 40년이 돼서 이제 우리 이 기업체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대덕 안에 있는 출연들이 대부분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뒤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2번 해보고 세 번째 들어가는 이제 72년, 73년 그때쯤 돼서 이제 이 산업을 좀 뒷받침해줄 뭔가의 연구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만든 게 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대덕 연구단지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출연기관들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공헌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우리 황혜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선진국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이 이미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이제 몇몇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민소득이 우리가 아직 3만 불을 못 넘어갔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기 어디 이렇게 가면서 여행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행하는 업계 쪽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한국의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비자 없이 그냥 여권만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행업계에서 봤을 때는 가장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강한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 비자 없이 그냥 여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자체 그게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선진국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선진국이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사실 별로 없지만 또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황혜란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이 창조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민아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창조 경제와 창조 연구, 창의적 연구, 창조 경제와 창의적 연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지에서도 이제는 좀 어떤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해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국가 산업 발전을 이제 끌고 가는 예전에는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따라가는 연구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남들이 하지 않은 연구를 해서 정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그런 역할을 이 연구단지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이 제대로 됐을 때 오늘 발표 주제로 되어 있는 대전이 이 창조경제의 전신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리 황혜란 박사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좀 더 인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방향 제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또 맥도 잘 짚어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 경제가 뭐냐? 창조 경제는 우리가 시스템이 바뀌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뭐 어떤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또 뭐 이런 뭐 기술 사업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기존의 시스템에서 한다면
그게 과연 돌아갈 것인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뭔가 창조 경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존의 방식에서 빠져 있지 말고 이제 좀 뭐든지 다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어쩌다부터 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좀 예전 거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이렇게 가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기본 틀이었다 그러면 그냥 거꾸로 그냥 위에서 아래로도 한번 가보는 그런 식의 발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창조 경제로 가는 국민이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로 표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IBS 기초과학연구원의 지금 정책교육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IBS에는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 약 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벨상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과학공원의 얼굴 역할을 할 것이고 아마 거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덕 연구단위가 이제는 지원 기능에서 이제 선도하는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창의적 지원과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또 우리 황희란 박사에게는 창조경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매력 구체적인 보완적인 말씀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에 계신 이장재 박사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재입니다. 먼저 엑스포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엑스포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주년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오늘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전발전연구원의 또 우리 이창 원장님 비롯해서 대전시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셨다는 걸 보니까 염시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강한 게 아닐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좋은 결론들이 앞으로 대전시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저는 엑스포와 대덕 특구 출연전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가 오늘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출연전의 참가가 조금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창조 경제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과 문화,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결합된 어떤 조건이라고 그러면 오늘이 바로 대덕 연구단지, 특구본부 그리고 엑스포 공원이라는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창조경제 지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측면에서 좀 대전은 가장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엑스포 공원이라는 공간적인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또 바로 부근에 세종시가 또 행정도시로서 인접을 하게 되고 또 IBS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아마 대전시가 앞으로 향후 100년간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는 이런 시기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잘 살릴 거라고 또 한편은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조금 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두바이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했었습니다. 바로 사막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사람을 모으고 해서 두바이가 새로운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창조 경제죠. 새로운 지역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두바이가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지금 좀 과거에 생각했던 만큼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로부터 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제도라든지 또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우리 황희란 박사께서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스템 전환 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앞으로 좀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전이라는 측면이 지금 국가의 창조경제 플랫폼이라는 논의 중심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글로벌
도시로서의 어떤 대전 뭐 이렇게 지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 대전이 가진 여러 가지 강약점이라든지 여러 다른 도시와의 어떤 비교, 앞으로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좀 더 설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그 국내적인 관점 그리고 창조 경제라는 관점에 지금 함몰돼서 논의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아마 대전이 WTA 쪽을 주도해 나가면서 그 상당한 테크노폴리스로서의 좀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살려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른 측면에서는 좀 플랫폼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게 그냥 테스트 베드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플랫폼은 그 뭔가 우리가 상당한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 대전이 가졌던 그리고 그 대전 연구단지가 가졌던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인해서 다른 쪽에 조금 건전성이 약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어떤 건전성이 약한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오픈되어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강조돼야 될 부분은 아까 전에 그 소프트웨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대전이 정주 조건이나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오늘 대전 왔습니다만은 뭔가 정주 조건이 좋고 문화와 예술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쉬었다가 내일 출발해 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대전 서울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대전 그 오셨던 분들의 대부분이 다가 왔다 오늘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대전이 그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에 따르면 그거죠. 바로 관용, 정주 조건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약한 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키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그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이민아 교수께서 뭐 창조 경제가 잔 하킨스가 얘기하는 그 문화 산업 중심이다. 한국 경우는 모든 산업의 문화 그 산업화 뭐 이런 그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저하고 조금 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게 all or nothing이 국가 경영에서 아마 지금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전 경우는 대전이 지향하는 글로벌 도시로서 대전이 지향하는 창조 산업 내지는 창조 기술 뭔가가 그 엄브렐라가 좀 있어야지만 그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기술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또 문화가 모이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뭐 엑스포 20주년 축하드리면서 또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글로벌 창조 도시로서의 어떤 대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이 그 창조 경제의 하드웨어를 잘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너무 지나치게 대한민국의 플랫폼을 쓰는 생각도 말고 글로벌 도시를 지향해서 글로벌 창조 도시 그리고 또 플랫폼은 주로 나눠주는 거죠. 거쳐서 가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테스트베드로 좀 개념을 정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대전이 매력 있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교육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산업, 모든 기술을 개선하기보다는 창조 산업, 창조 기술을 좀 선택을 해서 집중하게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과학기술대학원 대학교 교학시장이신 이백민 박사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백민입니다. 네, 뭐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어떤 카테고리를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전이 지향하는 창조 경제에 어떠한 유형을 갖다 제시를 하고 목표로 삼으면 좋겠느냐. 하계남 이제 박사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원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슬그와로 배치마케하고는.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개의 도시 유형인 과학기술공원이라든지 조금 더 커지면은 테크노폴리스를 하는 거점 기술혁신지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쪽을 지향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 벤처기업과 생산자들이 부족하고 특히 연구소 중에서 중소형 연구소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30개의 전국 대형 기관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견의 연구소만 있는데 제가
30여 개 국가를 다녀봤는데 저는 늘 여기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그 아래쪽에 칸느 영화제는 그 옆에 있는데 가보니까는 스토피아드 폴리스를 해보니까 중소형 연구소가 그렇게 많아서 아주 잘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이렇게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연구소가 어떻게든 인근에 들어와서 보완적으로 생산기지, 생산 판매까지 연결되는 대전의 혁신 지구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 경제에서 어느 정도 개념이 설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현재 IT 산업의 업그레이드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오늘 이민아 교수님이나 이장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보다는 이게 이 4차원 서비스 산업까지요. 문화 서비스 산업에 IT를 기반으로 해서 연결시키거나 또 새로운 기술을 갖다 영입시키는 것, IT 업그레이드, IT를 기본으로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갖다 접목하는 문화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생태계, 인프라 환경,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성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옆에 계신 특구과장님께서 많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제도에 따라서 출연연구소가 주체가 돼서 젊은 과학자들이 무한상상실에 와서 제작도 해보고 망가뜨려 보고 시험평가도 해보고 이러면서 자기 아이디어가 되네 안 되네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옆에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퀴즈, 리레이 퀴즈 같은 거를 몇 개를 해서 5시 반경에 이제 발표가 나겠습니다만 그렇게 차세대 과학자들이 국민학 초등생들을 갖다가 놓고서는 그 과학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멘토분들이 과학자들이 안내를 해주셔갖고 과학 꿈나무를 키워가면서 행사를 한다든지 뭐 부청을 받으신 분은 나중에 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큰 꿈을 이루게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출연연구소 스스로도 개방성 있는 것은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전시에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갑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만 있었는데 아마 원장님들 인사에 대전 시민이나 대전에 있는 이사분들이 12명 중에서 한 30분이 있다고 하면 꽤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소장님들 인사하는데. 그런데 우리 소장님들 인사를 보면 전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연임하거나 자기의 업적을 설명하러 서울로 다니시지 서울행정부서로 다니시지 대전의 시민들하고 조화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인사제도에서도 부터 중앙정부와 대전의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한테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도 이사진들이 좀 협의사항이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관광이라든지 대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정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잘못 갔다가 제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한번 미대를 갔다가 방이 없어서 그 옆에 조그만 도시에 가서 겨우 3일 동안 지냈는데 아마 맥주 파티를 하느라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대표적인 행사가 과학주간에 있던 이 엑스포는 요새를 하는 간에 대전에 그 행사를 한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하나나 혹은 두 개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이번에 미련에 가서 기초과학연구의 본사님, 송춘환 본부장님 계신 데에 그런 연구를 총괄하는 막스 프랑크 재단이 있는데요. 거기 국제연구실장한테 물어봤더니 10월달에 한국을 왔다가 서울에 왔다가 대전에 이틀 동안은 다녀봐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나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사람들 서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 꼭 이틀씩 왔다 가기를 희망합니다. 대전을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다. 여기에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전 가면 자기 부산 열차타고 투어를 할 수 있다든지 크루즈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볼거리하고 이런 것들 연계시키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현 박사님께서는 우리 대전에 도시의 성격이 이제 테크노폴리스를 지향해드렸고, 그리고 중소형 연구소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말씀. 또 창조 산업은 일종의 4차 산업으로서 문화 서비스 산업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대전 시민과 연구단지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그래서 과학 기술자들이 대전 시민이 썼고 대전 시민이 연구단지고 서로 파고드는 그런 교류가 줍니다. 또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 또 그리고 근각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 특구과정을 맡으시는 우리 박윤호 과장님의 토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 특구과장으로 있는 박윤호라고 합니다. 1973년도 11월 달에 이제 연구학원 도시 건설 계획이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6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해서 78년도에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이 대덕연구단지 최초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대덕연구단지가 40주년 해고, 더불어서 엑스포 과학공원이 엑스포가 열린 지 20주년,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덕연구단지 30주년 행사를 제가 준비하는 데 일조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대덕연구단지가 이제 특구를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기업 수가, 아까 우리 황현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업 수가 상당히 늘었고, 더불어서 어제 이제 재정부 주관으로 요즘에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교육이나 외국인 투자교육이나 이런 측면에 대한 재정비 계획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부 차관보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덕 특구 위에 광주나 대구나 부산은 조금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덕의 성공 경험을 광주나 대구나 부산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덕의 연구 성과들이 대구나 광주나 부산에 특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에 나이지리아에서 자기들도 과학도시를 하고 싶어 하는데 대덕 특구에서 좀 대덕의 연구 성공 경험을 자기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또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나 이티오피아, 그다음에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 지금 솔직히 이제 특구재단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워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황현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또 이제 벨트가 이제 IBS가 이제 엑스포본에 입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대덕 특구를 우리 세종부의 창조 철학이나 환경변화 이런 측면을 반영해서 대덕 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방안을 대전시에서 제안을 해주셨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여러 산학의 전문가들과 행정 분야 전문가들 모시고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일단은 현재 대덕 특구와 과학별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전에 연구단지에서 가지고 있던 기초원천 및 응용 연구 개발과 그다음에 벨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수준의 독창적인 기초연구 그리고 특구의 사업화, 창업화 이런 것들을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대덕에서 만든 과학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명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글로벌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창업 지원이나 중소기업 중에서 저희들도 보니까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도 해외에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특구 차원이나
공동 기술 지주회사들을 통해서 이런 국내 외적으로 이런 성과들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장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 복지나 문화 주거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주의 인프라나 이런 측면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 특구가 대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 대한 것들을 대전시 그리고 여기 많은 산학의 대표 전문가들과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로 위해서는 정말 대전의 대덕특구와 과학대가 잘 되어야만 존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영호 과장님께서는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을 창조경제 전지를 만드는 데 최소의 빠짐을 하겠다. 그리고 또 글로벌 창업을 좀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좀 펼치겠고 대전의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 여건을 개선해서 과학자들이 몸을 지우고 연구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의 특구과장을 맡으시는 문창용 과장께서 정말 대전시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전진기지 전략, 또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것, 또 연구기관들에 요구하는 것도 있으면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과 특구과장 문창용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고요. 그 내에서 시도 지금 이런저런 제안들이나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운 대덕특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대덕에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언론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초과학연구원이 과학병원에 입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HD 드라마 타운이라든지 또는 전시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과 연계돼서 지난 20년 동안 좀 지지부진해왔던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방안이라는 것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거점지구 등곡과 신동도 개발에 탄력을 받아서 조만간에 실시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도상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토지 조성 작업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충남대학교 서문 쪽에 있는 죽동이라든지 신성 강연지구 개발 사업도 올해 말로 거의 마무리가 되면 그쪽에 확보된 부지에 연구소라든지 기업들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대덕특구가 전반적인 하드웨어적 변화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 실험 방안이라는 것은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서 전 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마련을 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서 아까 강현호 과장님도 말씀 주신 출연료 공급기술 지주회사라든지 또는 출연연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또는 최근에 카이스트가 총장님 새로 오시고 K밸리라는 사업을 주장함으로써 카이스트가 대덕특구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 마치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 하는 역할과 같은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혀서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대덕이 상당히 정도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대전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변화인데 다만 이제 과학특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대덕이 이런 변화를 중간중간마다 거쳐왔었거든요. 2000년대 초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덕별이 선포식을 하고 나름대로 대덕이 연구단지에서 비즈니스가 같이 결합된 형태의 대덕밸리를 선포를 해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대덕 R&D 특구가 지정이 되고 그 결과로 아마 지금 테크노밸리라든지 아니면은 대덕에 상당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해서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에는 그런 출연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는 대기업 연구소와 같은 R&D 자원과 또는 벤처 기업들 한 1,300개 정도 되는 벤처 기업들 그리고 카이스트와 충남대 같은 대학들이 입주해 있어서 세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대덕과 같은 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혁신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방안에서도 대덕이 전쟁기지라는 어떤 하나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대덕 특구를 놓고 봤을 때 창조경제 전쟁기지에서 그럼 어떤 부분들을 실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그 부분은 미래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창조경제가 뭐 여러 가지 큰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창업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연이라든지 대학과 연계해서 그런 기업 자체 내에서 창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근본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올해가 20주년 엑스포 개최 20주년이긴 하지만은 40주년을 맞이하는 연구단지 대덕 연구단지 출범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연구단지 컨셉에서 출범해서 2005년대 R&D 특구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지만은 아까 황일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시스템 전환이 일어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환 단계에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출연연이라든지 또는 카스트가 만약 지역에 얼마만큼 녹아 들어왔고 또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이 얼마만큼 지역 차원에서 혁신 클러스터라는 관점에서 그게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형태로만 간다면 근본적인 제도나 또는 규정의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첫잔의 태풍과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출연연이 기왕에 지난 40년 동안 국가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혁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여해왔던 측면이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창조경제 관점에서 출연연이나 카이스트나 이런 또는 중남대나 그런 대학의 역할들을 새롭게 정의를 하고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규정이나 제도적 관점에서도 조금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린 건 이건 뭐 대전시 차원에서 반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국가적인 관점에서 대덕연구단체가 국가적 예산이라든지 자원이 투입돼서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라는 관점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대전시의 역할이나 노력도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번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방안이나 창조경제 실현 방안 같은 것을 역할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 제가 최근에 시향을 모시고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드레스덴을 다녔습니다. 드레스덴에 갔더니 드레스덴 공대라는 약 한 3만 5천 명의 학생이 있는 그런 대규모 WS도 유수한 그런 대학인데 더불어서 막스 플랑크나 프라운호프라든지 연구소와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집적 단지인데요. 거기 가서 조금 인상 깊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드레스덴 컨셉이라고 해서 나왔는 건데 그 드레스덴 공대가 드레스덴은 드레스덴 공대가 이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세계적인 대학이 지역과 더불어서 이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대덕 특구가 뭔가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덕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산학연이 상당히 직접되어 있는데 그런 산학연이 한 가지 방향, 하나의 어떤 방향을 놓고 가는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각각 산학연이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각각의 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모습으로 대덕 특구를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간다면은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대덕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는데 저희 대전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정부 과장으로서 추진하는 사업과 또 부족한 부분, 앞으로 개선할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갖춰가려고 하고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변화에는 부족하다. 솔직한 고백을 했고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창조경제 관점에서 대덕 특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렇게 특히 중요한 것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덕 특구의 성과들이 사실은
지역화되지 못한 부분이 대전 시민과 대덕 연구단 사이에 거리감 갖게 만들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덕 특구 성과를 지역하는 점, 그걸 드레스덴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열심히 고쳐주신 여러분에게도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플로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질문 있는 분은 세 분 정도 제가 하도록 하니까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이 교수님. 자기 소속과 전함을 먼저 말씀하고 짧게 핵심을 좀 이렇게 질문해 주거나 제안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저는 대전 사람은 아닙니다. 부산의 부영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또 대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에서 제가 연구단지 한 17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부산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패널 선생님들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결국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간절하고 갈망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전의 역사, 대전연구단지의 역사를 같이 규명해보면 과연 대전 시민들한테, 대전 시청한테 간절과 갈망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항상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전의 대전연구단지가 생기고 IBS가 생기고 카이스트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은 대전 시민의 간절히 원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정부가 줬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최근에 광주와 대구와 부산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과 기업인과 시민들이 열들 뭉쳐서 대학을 과학원을 만들고 특허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행스럽게도 근데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실험 방안에서 이번에는 대전시가 다행스럽게 저는 그 간절함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전시를 둘러싼 그 간절함을 엿보낼 수 있는 구성 주체들의 민감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학, 카이스트,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러나 과연 대덕연구단지를 창조경제로 하기 위한 간절함의 총장과 그 밑에 연구원들까지 있을까?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대전에 있는 23개 추연연구소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지금? 왜 안 오셨을까요? 그거 없어도 잘할 수 있다? 아니면 연락을 안 해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구성원들의 간절함과 갈망을 찾아내고 그것을 엿보낼 수 있는 역할이 누군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는 성실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여기 계신 이창규 원장님이 계시는 제3섹터인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시민들의 간절함, 정말 연구단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절박하냐는 걸 지적하면서 그런 것들 좀 우리 지역은 부족하다. 또 수련전이나 우리 소재 대학, 이 지역의 소재 대학들이 참여 못한 것도 아쉽다는 말씀 주시는데 다음에는 더 많이 모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분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우리 같이 또 해야 돼. 네, 한국사람 농사의 김동식입니다. 지금 대전에서 사시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저희 아리특구에서 근무하시다가 부산 가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허대의 매를 주셨기 때문에 지가 애락되게 일어났습니다. 저희 대전은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대전리에서 지금 세계적인 그러한 유명한 도시로 발돋움해서 국제화학 비즈니스 벨트의 중심지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또 하늘의 축복들이 더해서 저희 현재 정부를 이끌고 계시는 대통령님이나 행정기관의 입법부의 우리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대전분이시고 요새 언론을 보니까 예결위원도 저희 지역분이 또 이렇게 선출이 되셔서 저희 대전을 위해서 활동하시게 되었고 또 사법기관에도 우수한 저희 재판관님들이 우리 큰 법원에서 지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보아서 하늘이 저희 대전을 돕고 계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150만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심 역할을 해왔다. 150만이 서로 IBS 기지가 등곡동에 있어야 한다, 신동에 있어야 한다. 지금 저희 엑스포 과학관에 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견들이 저희들이 하나로 모으기 전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으는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현 단계에 와서는 저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저희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대한민국과 창조 경제의 중심지가 돼서 저희 150만 대전 시민뿐 아니라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오늘 참 멋진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의 명예 교수님의 주제 발표 또 우리 연구원님의 멋진 주제 발표 감사드리고 또 흘러와서 이렇게 저희 대전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계신 이창규 원장님이나 또 여기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과 연구기관에서 대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두뇌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또 다시 10년 뒤, 20년 뒤 요번 캐치프레이스가 상상하라 우리 20주년 엑스포를 상상하라 이게 저희 캐치프레이스입니다. 이분들이 요번 기회가 돼서 우리 대전의 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 창조의 중심 역할을 하셨다고 또 아까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이 20주년 처음에 활자책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런 기회가 또 20년 뒤에 10년 뒤에 좋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하고 지향하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꼭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영호 회장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호 회장님. 대전과학기술연합 회장님이신데 이영호 회장인데 대마청 회장을 맡은 이영호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분의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시민들이 마침 이 자리에 와 계셨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주로 대답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동 중곡지구에 있는 IBS가 엑스포 과학공원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심포지움을 하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나 대전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거의 MOU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앞에서 또 각 지방에서 안 된다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히 저희 충청권에 있는 세종시와 그 다음에 충북의회 기타 신동 중곡지구 주민 여러 단체들에서 이게 잘 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IBS가 국정과학연구원이 신동 중곡지구에 있던 것을 왜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이전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애초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옮기도록 해야지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얘기를 해서 국민들 모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사실 앞에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40년 동안 공직생활, 교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바지만
신동 등록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요한 가속기가 같이 있어야 하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험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원 과제 중에 특히 일부의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까운 거리에서는 실험을 진행할 수 있고 보완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것이 전면적으로 무효화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특히 대전에서도 일부 이제 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을 포함한 우리들이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 답변을 우리 대전시나 아니면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 가서 난리치고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